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철강 이슈입니다.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이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포스코가 대대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안정속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전 사장의 차기 회장 내정은 무엇보다 철강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철강업의 실적 개선과 2차 전지 등 미래 소재 분야 사업 확장에 기대를 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철강 분야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생산 고도화, 원가 절감 등 철강 근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인화 전 사장은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제10대 포스코그룹 회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석탄 운반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여 3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인명피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및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6분쯤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 내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만인 오전 5시 45분쯤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일부 석탄 물량과 컨베이어 벨트 한 대가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업에는 영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예정보다 앞서 올해 10월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10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건설에 들어갔으며 당초 완공 시기는 2025년 하반기였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가동 시기를 2025년 상반기로 한 차례 앞당긴 데 이어 또다시 3개월가량 단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대자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은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50만 대까지 증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 일정에 맞춰 조지아 코일센터 건설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 조지아는 8,250만 달러, 한화 1,031억 원의 투자금으로 블렌기 2기, 슬리터 1기 등 주요 설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세아베스틸이 SKENS와 REC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번 REC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SKENS로부터 공급받는 양은 태양광 발전 10MW 급, 연평균 1만 1680MWh 수준으로 세아베스틸이 연간 사용하는 총 전력의 1에서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아베스틸은 2030년 탄소 배출량 12% 감축 및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까지 연간 총전력 사용량의 3에서 4%를 20년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REC를 확보하였습니다. 일본산 연련의 수입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1월 연련 광폭 강대 수입량은 26만 7,775톤으로 이 중 일본산 연련은 총 14만 2,866톤, 중국산 연련은 12만 403톤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8일까지 국내로 유입된 수입 연련 광폭 강대는 11만 2천 톤으로 이 중 일본산 연련이 7만 7천 톤, 전체 물량의 68.8%를 차지했습니다. 2월 8일까지 통관된 일본산 연련의 톤당 평균 단가는 지난달보다 10달러 올라 606달러인데 비해 중국산 연련은 28달러 상승한 617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산이 중국산보다 싸게 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1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넥스틸이 2023년 영업이익 1,5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강관 전문 공급기업 넥스틸은 2월 15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2023년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매출액 6,190억 5,200만 원, 전년 대비 7.3% 감소, 영업이익 1,559억 5,700만 원, 전년 대비 14% 감소, 순이익 1,296억 3,300만 원, 전년 대비
4.6% 감소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 강관 전문기업 동양철관이 지난해 매출액 2,78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양철관은 2023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2,783억 원, 전년 대비 4.5% 증가, 영업이익 20억 8,400만 원, 전년 대비 73% 감소, 순손실 10억 7,500만 원, 적자 전환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인리스 강관 전문 기업 코센이 2023년 76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코센은 2023년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767억 8천만 원, 전년 대비 15.2% 증가, 영업이익 9억 9,100만 원, 전년 대비 50% 감소, 순이익 1억 9,300만 원, 전년 대비 93.3% 감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인리스 유통 가공업체 티플렉스는 지난해 영업적자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티플렉스의 매출액은 2,5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13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니켈, 크롬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 단가 인하로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일본 조강 생산이 전년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월 15일 메탈엑스퍼트는 일본 경제산업성 METI 자료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일본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2,195만 톤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의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265만 대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 부문은 높은 원자재 비용과 노동력 부족으로 수요 개선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일본 철강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조강 생산량은 8,7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하고 전방 산업의 수요가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벤치마크 미너럴 인텔러전스사는 니켈이 글로벌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 25만여 톤 이상의 생산 감축이 있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니켈 시장의 초과 공급은 주로 NPI 섹터에서 발생 중인데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전체 공급량의 7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국가에서 공급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최근 중국과 인도 이외 지역에서의 니켈 광산 및 제련 업체들이 니켈 가격 하락으로 채산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감산옥은 생산 중단에 나서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